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설 생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설 생리라고 하는 것은 소변의 생성과 배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변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소변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생성되고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체의 체액량을 조절한다라는 거고, 체액량에 따라서 혈압이 조절되고, 그리고 그 체액 안에 여러 가지 무기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pH도 조절되는 겁니다. 소변의 생성은 여과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심폐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가스의 교환은 확산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의 확산에 의해서 용매가 이동을 하였지만, 이 여과라고 하는 것은 여과막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과막을 통해서 용매인 물과 용질인 여러 이온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과막보다 작은 이온들이, 용질들이 이동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과라고 하는 것은 혈액, 즉 혈장 속에 있는 필요 없는 물질들이 여과되고, 그것이 소변이 되고, 그것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과가 용매와 용질이 함께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용매는 바로 체액이 되겠습니다. 체액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요. 세포 내액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그래서 ICF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포 외액은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EC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 외액의 대부분은 이 혈액에 있는 혈장과 사이액에 존재해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할 때는 이 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질인데요. 용질은 대부분 이와 같은 무기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매와 용질을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용매와 용질을 전해질 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해질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질이 담겨 있는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NaCl과 같은 분자들이 이온화돼서 Na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물질, 그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질들이 있는 용액을 전해질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기능을 살펴보고 다음에 해부학적인 구조, 생리적 항상성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입니다. 기능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배설입니다. 어떤 배설인가요? 소변의 배설이고, 이것은 여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용매와 용질이 함께 배설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용매의 배설입니다. 혈액량을 조절하겠죠. 혈액량에 따라서 혈액량이 많으면 혈압은 높아지고, 혈액량이 낮으면 혈압은 낮아지고, 이런 혈압의 조절과 혈액량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질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죠. 주로 소변에서 이동하는 용질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요거와 같은 CO3, 탄화수소, 즉 중탄산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CO3는 늘 수소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CO3가 많으면 수소이온은 반대로 낮아지고, HCO3 이온이 적으면 반대로 수소이온은 많아지게 되고요. 수소이온의 역수가 pH니까 낮은 양의 수소이온 농도가 있는 곳은 pH가 높고, 높은 양의 수소 농도가 있는 곳은 pH가 낮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혈액 속의 혈액량과 혈액 속의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나요? pH 양과 또 물의 양이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콩팥의 기능은
pH 조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의 pH는 7.35, 동맥의 pH는 7.45가 돼서 인체의 그 pH는 7.35에서 7.45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타 적혈구를 생성하고 비타민의 합성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콩팥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생리는 비뇨기 계통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림 11-1을 보면서 비뇨기 계통의 전반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변을 생성하는 콩팥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밑으로 쳐져 있죠. 그것은 여기 있는 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콩팥 양쪽에서 기다란 관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또 방광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1인 성인의 방광량은 한 500ml가 됩니다. 그리고 요도는 방광에 있던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전체 구조와 콩팥의 단위에 대한 구조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콩팥의 단면도입니다. 여기 보면 콩팥 겉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질 안에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콩팥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콩팥 단위 네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팥 피라미드는 이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있습니다. 물론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겠죠. 자,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그 소변은 바로 밑에 있는 콩팥 루드로 가고 그 밑에 있는 콩팥 잔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변들이 각각의 소변들이 모여서 콩팥 깔때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빠져나가는 콩팥의 이런 계층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프론은 크게 콩팥 소체와 세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콩팥 소체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리는 이것처럼 동맥이 막 꼬여 있는 부위, 그것을 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토리를 감싸고 있는 이것을 보만 주머니 또는 토리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여가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간입니다. 세간은 크게 토리 쪽 곱슬세간과 먼 쪽 곱슬세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토리 쪽 곱슬세간과 그리고 먼 쪽 곱슬세간을 이어주는 U자 모양의 관이 있는데 그것을 콩팥세간고리 또는 헨레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이쪽으로 봅시다. 자, 내림다리 얇은 구역, 오름다리 넓은 구역, 오름다리 굵은 구역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먼쪽 곱슬세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먼쪽 곱슬세간과 연결되어 있는 길다란 관이 있는데요. 이 길다란 관을 집합세간이라고 하고 소변이 최종적으로 농축되는 곳입니다. 표 11-1을 보면서 이 콩팥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 11-1은 여기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리 가져오고 와봤습니다. 자, 콩팥 소체는 크게 토리와 토리 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가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콩팥세간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토리 쪽 곱슬세간, 그리고 먼 쪽 곱슬세관, 그리고 U자 모양의 헨레고리가 있습니다. 이 헨레고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내려올 때 내림가지, 얇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오름가지가 있는데 얇은 구역, 굵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콩팥 세간에서 세간의 재흡수와 재분비가 일어나는데 여과, 세간 재흡수, 세간 분비는 소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조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세간이 있었죠. 집합세간은 소변을 최종적으로 농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쪽 곱슬세간과 집합세간은 즉 먼쪽 곱슬세간과 집합세간에서 최종적으로 소변을 재흡수해서 결국은 소변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먼쪽 곱슬세간과 집합세간에서 소변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을 ADH 항인용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콩팥 단위의 구조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가 막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들세동맥이 있고요. 막 꼬여서 다시 날세동맥이 있는데 이렇게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이 들어가는 요곳, 여기를 혈관극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호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토리 쪽 곱슬세간과 연결된 요곳을 요관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여가가 일어나는데요. 여가되는 장소를 좀 크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발 모양의 아주 가시 모양의 이상한 게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발세포의 이런 돌기와 그 다음에 바닥막, 그리고 이 구멍들, 그리고 모세혈관의 내피, 이걸 합쳐서 여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초의 여가액은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발돌기 세포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허파 확산에서는 호흡막이라는 걸 배웠죠. 허파가리 내피세포와 허파 정맥의 내피세포를 합쳐서 호흡막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에서 허파 확산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변의 농축과 배출은 여가이기 때문에 여가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콩팥 소체 내에 토리 곁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들세동맥, 날세동맥, V자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먼쪽 곱슬세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면 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요게 어디 있는 구조냐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여기 있는 요 구조입니다. 들세동맥, 날세동맥, 먼쪽 곱슬세간. 그래서 여기 안에 레닌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여기 안에는 또 나트륨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V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토리 곁세포라는 게 있었고요. 이 토리 곁세포에는 레닌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조절하고요.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구조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V자에서 밑변이 있었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죠? 먼쪽 곱슬세간이 있었죠. 먼쪽 곱슬세간에 치밀반점 세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콩팥 세간에게 나트륨 이온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먼쪽 곱슬세간의 치밀반점 세포입니다.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조적으로 여기에 있더라는 정도, 그래서 구조는 몰라도 되고 여기에서 이게 감지되고 여기에서 이게 분비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혈관인데요. 혈관은 크게 중요한 거 없이 이미 다 배웠듯이 여기가 들세동맥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여기가 들세동맥이었죠.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들세동맥이고 토리를 형성해서 날세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세관들과 함께 나란하게 놓여져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여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는 다 세관입니다. 이런 건 다 세관이죠. 세관. 이 세관에서 물질이 이렇게 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또 이렇게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흡수라고 얘기합니다. 재흡수. 항상 혈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든 이온이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이것을 분비라고 얘기합니다. 분비. 그래서 요 용어와 요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십시오. 여가라고 하는 것은 여가막을 통해서 동맥에 있는 물질들이 걸러지는 것이고, 즉 용매와 용질이, 그것이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흡수, 즉 요관에 있던 물질들이 혈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 재흡수. 분비는 혈액에 있던 그 물질들이 다시 세뇨관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네,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설생리, 소변의 생성과 배출이다. 구성물은, 즉 비뇨기관의 구성물은 콩팥, 요관, 방광, 요도가 있고, 요 계층적 구조를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콩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배설의 기능, 소변을 여과시키죠. 두 번째, 혈액량 및 혈압을 조절하죠.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도 증가하고, 혈액량이 감소하면 혈압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액 속 용질 농도의 조절. 자, 요건 용매가 이동한 거고요. 요건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용질의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 그리고 CHO3- HCO3- 가 있었죠. 중탄산 이온. 그 다음에 세포 바깥액의 pH를 조절한다. 즉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하게 되겠고요. 기타 적혈구 생성 및 비타민 합성에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콩팥단위 네프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프론은 어디 있냐면 겉질과 속질에 걸쳐 있는 콩팥 피라미드에 있습니다. 네프론은 크게 소체와 세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체는 토리와 보호막 주머니로 또 구분을 합니다. 토리는 혈관극이 있어서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이 있었고요. 발세포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이 들세동맥이 결합이 돼서 여가막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토리, 물론 토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요 근처에 있었죠. 여기에 보이죠? 여기 있었죠. 그래서 토리 곁세포가 있었고, 거기에는 레닌을 분비한다. 레닌은 혈압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보호막 주머니 쪽에는 뭐가 있었나요? 요관극이 있었죠. 그리고 요관극 바로 옆에 토리 쪽 세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두 번째 세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관은 크게 세 개, 토리 쪽 곱슬 세관, 먼 쪽 곱슬 세관, 그리고 U자 모양의 헨레 루프가 있고, 헨레 루프는 오름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림다리는 얇은 거, 오름다리는 얇고 굵은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다리 구역은 수분 퉁가가
있었고 오름다리에 얇고 굵은, 즉 오름다리 부분은 수분의 투과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먼 쪽 곱슬세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먼 쪽 곱슬세간에는 치밀반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가에게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는 곳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써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써놓는 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에 집합세간이 있습니다. 집합세간하고 이 먼 쪽 곱슬세간은 ADH가 분비가 되면은 결국은 수분을 흡수해서 최종 소변을 농축시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토리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토리세관, 헨렌루프, 원쪽 곱슬세관을 거쳐서 집합세관을 거쳐서 유두관, 콩팥잔, 깔때기, 요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층적 구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